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이야기는 아니고 제라늄 키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제라늄 같은 경우는 국민 제라늄이죠. 로즈버드 레드 램블러라는 품종이고요. 제가 작년 봄부터 키우기 시작한 그런 품종입니다. 처음에 하우스에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앙상한 줄기만 남았다가 이렇게 또 제대로 뿌리가 활착을 하면서 이렇게 풍성한 잎을 보여주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가지고 기록도 남길 겸 제라늄 키우기를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팁을 조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이 로즈버드 램블러 같은 경우는 꽃이 참 예쁜 품종이고요. 꽃이 장미꽃처럼 작게 여러 송이가 올라오면서 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통 제라늄 같은 경우는 다육이만큼 햇살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키우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동양집에서도 이 겨울 빼고는 꽃을 계속해서 볼 수 있을 만큼 이 국민품종 같은 경우는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번식하기도 좋고, 이 햇살이 하루에 2시간 정도 들어오는 데서도 키울 수는 있지만 꽃은 그렇게 화려하게 피지는 않고요. 3-4시간 정도 햇살이 들어와야지만 꽃송이가 한 번에 여러 개 올라오면서 예쁜 꽃을 보면서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라늄 같은 경우는 다육이만큼 영양분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고요. 처음에는 제라늄 키우기를 잘 몰랐을 때는 다육이처럼 이 물배습이 좋은 흙을 많이 섞어 가지고 이 분갈이 흙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했더니 생각보다 많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자라지도 않았고, 뿌리가 건강하게 내리긴 하지만 꽃이 그렇게 또 예쁘게 풍성하게 피지 않아 가지고, 그 이후부터 상토 80%, 에스라이트, 그 다음에 마사 10% 해가지고 100%를 맞춰가지고 심어줬는데요. 이 제라늄 같은 경우는 뿌리가 다육이만큼 좀 억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릴 때 부드러운 흙에 자리를 잡아주니까 생각보다 이 뿌리 내림이 빨랐습니다. 뿌리 내림이 빨랐고, 이 흙에 심어주고 나서 다육이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물에 굶겼다가 줬다 그러면, 이 제라늄 같은 경우는 바로 물을 흠뻑 주고 나서 이 흙을 화분 속에 넣고 다지는 분들이 있는데 다지면 안 되고요. 이 제라늄 같은 경우는 흙을 덮고 나서 물을 한번 준 후에 이 흙이 가라앉으면 그 부족한 흙만큼 흙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저면간수로 1시간 정도 담가두면 지금처럼 이렇게 또 지금 이 제라늄이 한 6개월 정도 지났고요. 올 봄까지만 해도 이 잎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이 정도 줄기에 앙상한 줄기만 남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한 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풍성한 잎이 나오고, 지금 보시면 지금 작년 여름에 이 줄기를 잘랐습니다. 왜 잘랐냐면, 이 성장하던 줄기가 여름에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대로 두게 되면 이 제라늄 같은 경우는 그냥 말라서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자른 부분이 보이죠? 일부러 적심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이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중간 부분을 잘라 가지고, 대략적으로 중간 부분을 자르고 나서 새순이 나오기까지가 대략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부분에서 이렇게 줄기가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뿌리가 한번 데미지를 받으면 이 제라늄 같은 경우는 쉽게 활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개월 정도는 이런 강한, 지금 햇살이 하루 종일 들어오는 이런 이 공간이 아니라 이 대략 2-3시간 정도 들어오는 곳에서 이 친구를 회복시키는 단계,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다육이 또한 이 건강하지 못한 뿌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 같은 경우는 대략 2-3시간 들어오는 햇살이 2-3시간 들어오는 공간에서 회복을 시킨 다음에 이 잎이 조금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햇살이 3-4시간 이상 들어오는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 가지고 뿌리를 그때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 제라늄 같은 경우나 모든 식물 같은 경우는 이 햇살이 부족하면 잎이 얇아지고 잎에 힘이 없어지면서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줄기가 두꺼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쁘게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어느 정도
잎이 이렇게 만졌을 때 잎이 좀 두꺼운 느낌이 들고 잎이 좀 넓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큰 햇살이 좀 많이 들어오는 곳에 옮기게 되면 잎이 여기서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이 줄기가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잎이 새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꽃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이 꽃대 자체도 두껍게 올라오면서 이 꽃이 피기가 좀 필 때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피게 되면 계속해서 올라온다라는 거. 그리고 적심을 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적심을 하는데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식물은 이 생장점이 다 제거가 되면 줄기는 죽습니다. 그러나 아랫부분에 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줄기를 자르면 대략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되면 성장기에는 새순이 나오면서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 단계에서 너무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새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물을 일반적인 물 주기를 하면서 키우는 게 좋고, 이렇게 잎이 무성하게 나면 이 안쪽에 있는 잎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잎들은 제거를 해주고 이 겉에 있는 잎만 살려가지고 심어주는 게 제라늄이나 모든 식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에서 해를 못 받게 되면 그 잎이 물러가지고 결국은 다른 잎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안쪽에 있는 잎들은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아래를 보면 이렇게 작은 새순이 아랫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아랫부분에 있는 새순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두지 말고 나중에 줄기가 좀 삐져 나왔을 때 이 줄기를 원목대에서 제거를 한 다음에 새로 심어주는 게 새롭게 번식을 하는 게 이 자구를 더 건강하게 풍성하게 키우는 방법이고요. 이 꽃이 필 때는 꼭 모든 식물이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필 때는 영양제를 어느 정도 희석해 가지고, 주로 이 꽃이 피는 영양 성분이 따로 있긴 하지만 질소, 인산, 칼륨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희석해 가지고 물을 주거나 아니면 이 고영제, 딱딱한 알갱이로 되어 있는 영양제를 위에다 올려가지고 물을 줄 때마다 밑으로 흡수되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게 꽃을 또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잎이 말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잎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두지 말고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제거를 해주는 게 이 지금 제라늄을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꽃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송이가 피고 나서 진 다음에 또 그 꽃이 피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 꽃대 줄기를 자르는 게 좋고요. 이렇게 아팠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제라늄 같은 경우는 꽃을 보기보다는 꽃대를 잘라 가지고 에너지가 지금 이 잎을 만들어내는 줄기를 두껍게 만들어 가는데 힘을 쏟게 만들어 주는 게 이 제라늄을 오래 키우는 팁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라늄을 잘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또한 다육이를 키우다가 봄에는 꽃을 보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제라늄을 또 키우기도 하는데, 모든 식물이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떤 식물도 예쁘게 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예쁘게 제라늄 키우기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비싼 제라늄도 좋지만 이렇게 국민 제라늄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무던하게 자라고, 이 제라늄이 여름에 아주 약한 식물이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는 잎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지 말고 이 줄기 뿌리가 더위에 녹아내리지 않게 바람이 잘 통하는 약간은 반그늘에서 이 화분을 위치시켜 놓고 키우는 게 이 제라늄을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꽃이 필 때는 일주일마다 물을 주는 게 꽃을 예쁘게 만들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봄에는 너무 제라늄을 굶기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